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일행이라는 이유로 특수중간간 공범이라는데 적법한가요? 상담자 B는 영업 목적으로 거래처 사람과 유흥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종업원이 취해서 잠에 들자 거래처 사람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B는 자신도 모르게 문 쪽을 지켜보며 누군가 지나가는지 확인했습니다. 거래처 사람이 종업원에게 성행위를 하자 B가 다급히 말렸습니다. 이후 종업원이 거래처 사람을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B를 특수중간간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B는 억울했습니다. B와 같은 상황일 때 특수중간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본문 내용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수중간간 공범 처벌 요건. 특수중간간은 기본적인 강간죄와 달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집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폭력 등의 유형력이 행사되지 않았어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진 물리적, 심리적 피해 정도가 단순 성범죄보다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수중간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성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1. 피해자의 한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 2.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의 집단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통상적으로 술이나 약에 취한 피해자를 2인 이상이 간음했을 때 적용됩니다. 공범의 개념과 법적 책임. 문제는 간음한 가해자 이외의 범행 현장에 있었던 자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공범이란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주도적이든 방조적이든 범행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했을 때뿐만 아니라 단순히 망을 보았을 때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수중간간 공범 처벌의 경우 각자의 범죄 기여도에 따라 법적 책임, 최종 형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처벌이 다른 공범의 유형. 특수중간간 공범 처벌 수위를 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사건에 연루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30조에 따르면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 간접정범 그리고 방조범으로 구분되고 일부는 피의자로 전환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공동정범은 강간죄 행위의 실행을 돕거나 협력한 자입니다. 공동정범은 주범과 동일한 형량이 선고되고는 합니다.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 바, 그 공모는 그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 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 대법원 2004년 8월 20일 선고 2004도 2873조. 간접정범은 간접 공모자는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았지만 범죄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자, 직접적인 성적 침해를 가하지 않았으나 범죄를 조장한 자로서 가담 정도에 따라 참작을 받도록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방조범은 범죄를 도와주거나 방조한 자를 의미하는데 처벌 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문제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조범이 범행을 직접적으로 실행하지 않았음에도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공범 대응법. 그동안 처분 및 판결을 종합해보면 법원은 특수중간간 공범 처벌에 대해서 일관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각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양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자는 저지른 행위에 비례의 형량이 선고돼야 합니다. 특수중간간 공범 처벌은 역할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다르므로 비례성 및 형평성에 따른 결과가 나오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형 기준을 고려한 서면 및 자료를 준비해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망보기로 공범이 된 실제 사례를 통해 대응법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보기로 고소된 사례. 유흥업소에서 거래처 접대를 하다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B는 망보기로 특수중간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입건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로펌을 찾았습니다. B는 사리분별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기에 자신도 모르게 문에 서 있었던 것이나 정신을 차렸을 때 거래처 사람의 행위를 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변호인이 피고인 1과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B가 가해자를 말렸다는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담당 수사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진술 일부가 B에게 유리하게 정정됐습니다. 하지만 망보기 행위로 인해 주범의 준한 처벌 위험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대화해 합의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변호인이 제시한 합의 조건에 동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결과 B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수중간간 망보기 공범 처벌은 법정형 자체가 높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구속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수중간간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 중간간, 중강 재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따라 처벌한다.
출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하지만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이 재판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었고 변호인의 조언대로 의뢰인이 피의자 진술을 잘 마친 덕분에 집행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범인 피고인은 현재까지 재판 진행 중입니다. 특수중간간 공범 처벌에 있어서 법리적 논란이 여전히 많습니다. 망보기 행위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밝혀지는지에 따라 공동정범이 될 수도 방조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과 진술이 엇갈렸을 때 신빙성이 높은 주장을 펼쳐 주범과는 다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